안녕하십니까. 태권도 수련생 두 아들을 둔 학부형입니다. 또한 저는 스포츠 교육학을 또 공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태권도의 발전을 기대하면서 또 그런 한 사람으로서 저는 좀 다소 비판적인 관점에서, 물론 현장에서 열심히 지도하고 계신 분들 많이 있을 줄 알지만 발전을 바라는 마음으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 종목이자 세계 205개국 8천여만 명이 수련하는 명실상부한 글로벌 스포츠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태권도장이 학교 다음으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찾는 비공식 교육기관이라고도 생각합니다. 이처럼 보편화된 태권도는 성장하는 어린이들에게 교육의 컨텐츠이자 문화이기도 합니다. 이 시점에서 태권도 보급 수준에 비추어 과연 교육 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요즘 태권도장을 보면 태권도 이외에 학교 체육, 주말 체육, 영어 방송 댄스 캠프 등 다양한 활동을 지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정확히 언제부터 이렇게 많은 활동들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태권도만 이렇게 지도하는 도장을 못 본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다양한 활동들을 지도하는 것이 나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누가 이렇게 많이 가르쳐 주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다만 우려가 되는 부분은 주객이 전도되어서 태권도보다 태권도 이외의 활동을 수련생들이 더 관심을 갖고 태권도를 좀 등한시할까봐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비본질적 활동에 과다한 에너지를 쏟는 것보다는 올바른 태권도 교육에 매진하는 도장 문화가 형성되기를 바랍니다. 더불어 수고가 많으신 우리 지도자들께서 태권도 교수 역량을 강화하여 수련생들이 태권도 한 가지를 배우더라도 더 신나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태권도가 싸움에서 비롯된 그런 무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의 본질 또한 그와 비슷한 성격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태권도장을 보면은 겨루기 지도한 데를 못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들리는 말로도 그렇습니다. 재밌는 점은 겨루기가 승단 심사할 때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저는 이제 교육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교육의 기본 원리가 목표와 내용과 평가가 일치해야 하는데 가르치지 않는 거 또는 심사에 있으니까 형식적으로 해가지고 심사에 통과하게 한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태권도 겨루기를 지도하지 않는다. 이건 아마 안전사고 때문에 가장 문제가 있다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이걸 갖다가 지도하지 않는다는 건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 무엇보다 수련생들에게 적합한 안전 도구, 호구라고 하죠. 그것을 착용하고 정확한 규칙을 지키면서 수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호신술이라고 있는데 그게 가상의 적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는 라고 하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실제적으로 겨루기가 실천적 지식 습득에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혹시 모를 안전사고에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그걸 대비해가지고 종합보험제도를 좀 구축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 되어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학교에는 안전공제가 있고, 버스에는 버스공제, 택시에도 공제조합이 있는 것처럼, 가능하다면 국기원에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태권도 하면, 빼놓지 않고 강조하는 것이 정신적인 가치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저뿐만 아니라 관장님이나 사범님들도 잘 인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수련생들이 도장 안에서는 바른 생각과 바른 행동을 할지 모르겠지만, 도장 밖에서는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학생들을 보면 대다수가 한 번쯤은 태권도장을 거쳐갔을 텐데 인성교육을 제대로 받았더라면은 지금처럼 학교 폭력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는 태권도장이 학교 폭력 문제 해결의 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에서는 주로 듣고 이해하는 인성교육이 주를 이룬다면은 도장에서는 태권도를 통해서, 즉 신체 활동을 통해서 바른 생각과 행동을 몸으로 익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장님과 사범님들께서 수련생들을 강자에게 더욱 강하고 약자에게 유한 바른 태권도 인성을 갖추도록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되면
학교 폭력 문제도 쉽게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자, 아이들이 태권도장에서 수련하는 모습을 보면 주로 시범과 반복이 훈련의 주를 이루는 것 같습니다. 저는 태권도가 단련하고 체화, 몸으로 익히는 그 두 가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지도 원리가 효과적일 수는 있지만 수련생들이 태권도를 왜 배우는지, 발차기 원리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부모들이 집에서 좀 가르쳐줘야 하는데 엄마들이 잘 가르쳐주겠습니까? 그리고 또 저 같은 경우도 군대를 제대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저도 잘 모르는데 참 이게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고 도장에서 배운 기술들을 집에서 개별적으로 학습하든지 또는 부모가 가르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도구로 교재를 좀 활용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독일의 심리학자 에빙하우스 하면 이제 망각선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 학습이 이루어진 다음에 10분 정도 지나면서부터는 이제 급격하게 기억력이 이제 퇴보합니다. 망각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배운 내용을 갖다가 집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워크북 형식의 교재, 태권도장에서는 이걸 배웠으니까 집에서 이것을 확인 바랍니다. 부모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으면은 저는 지금 뭐 1년, 2년 태권도하고 멈춘 아이들 좀 더 오래 이렇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교재에는 그 동영상, 태권도의 전형 이런 것들이 들어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부모가 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한번 보면은 쉽게 지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수련생들은 일주일에 적게는 2번에서 많게는 5번 정도 규칙적으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 지도자들께서는 수련생들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 서로 다른 성격, 사고 방식, 운동 능력 등을 가진 수련생들을 동시에 지도하면서 또 동일한 그 수련 목표를 달성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 점을 유의하셔서 관장님과 사범님들께서 수련생들의 전인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운동 능력이 부족한 수련생들에게는 기술적 강화를, 두려움이 많은 경우에는 자신감을 길러줘야 할 것이며, 또래 관계 어려움을 겪는 수련생에게는 사회성 향상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입니다. 한 가지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들 둘이 있는데 둘째 아이가 참 운동 능력이 매우 떨어집니다. 그래서 태권도장을 그냥 재미로 다닌다 생각이 듭니다. 첫째는 굉장히 고지식합니다. 그 사모님이 푸시업이라고 하죠. 50개 하면 다 하고 이제 그런 아이인데, 둘째가 이제 고민이 되는 겁니다. 언제냐면은 태권도 승당 심사 하는데 또래 친구들은 다 이제 승단할 텐데 제가 봐서는 도저히 얘는 품을띠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승품 심사를 한 3일 정도 앞두고 남겨놓고 이제 관장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직접. 그래서 저희 둘째를 한 3일 정도 밤 늦게까지 좀 시키면 안 되겠냐. 쉽지 않으시겠죠. 그리고 저희 둘째도 안 하려고 하죠. 하여튼 했습니다. 배우는 아이도 힘들고 우리 관장님도 힘드셨겠지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리고 승품을 했습니다. 그때 아이가 굉장히 좋아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물론 이제 우리 관장님의 헌신이죠. 보람을 느끼셨겠지만 그 헌신 하나가 굉장히 기억에 오래 남습니다. 1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고마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태권도 교육에 대해서 생각하고 돌아봐야 할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태권도 보급을 위해서 현장에서 묵묵히 수련생들을 지도하고 계신 관장님들과 사범님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태권도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대하며 오늘 또 열심히 수고하고 계신 태권도 지도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